자, 제4회 경성민동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철학과 89학번 허식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박수는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회장단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민동회장, 김동훈 회장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민동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성대학교 민주동문회 회장, 철학과 89학번 김도훈입니다. 이창섭 부회장님,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합시다. 얼굴이 너무 긴장되어 계세요. 자, 이창섭 부회장님 같이 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메라를 보면 울렁증이는 오빠과 팔팔학과 민동 부회장 이창섭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명훈 부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몇 달 전에 겨우 카메라 울렁증을 극복한 수학과 8과 권유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서 할 내용은 2021년도 경성대 민주동문회를 되돌아본다. 편하게 부담 없이 격식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를 되돌아본다 했을 때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회원 배가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김동훈 회장님에 관련돼서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사업을 했던 게 회원 정비 사업이었죠. 회원 정비 사업. 회원 정비 사업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제 회원 명부를 정리하는 사업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경성대학교 민주동문회 회원이 과연 누구인가 뭐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해보자라는 게 있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민동회 재정이죠. 그래서 회비 납부를 회원들이 회비를 좀 납부하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해서 민동회 재정을 안정화시키자 뭐 이런 목표였고요. 12월 달에 215명의 회원이 회비를 납부해서 320만 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회비 납부자 현황에 보면 219명의 회원이 이제 납부를 동의했고 납부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전체 회원 명부를 정리했을 때 이제 민동 회원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니까 준회원 개념이겠다, 그죠? 그런 회원까지 다 치면 391명의 경성대 민주동문회 회원이 계시네요. 뭔가 좀 정리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돈이 들어오고 하니까 뭐 항상 이렇게 뿌듯하죠. 마음이 따뜻하고 뭘 진행을 해도 크게 겁이 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단순하게 회비뿐만 아니라 또 각 단위에서 또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오늘 이렇게 음향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 열사 계승제가 끝나고 나서 그 술자리에서 87 선배님께 제안을 하고 87 선배님께서 흔쾌히 이렇게 마이크를 사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각자 마이크를 차고 이렇게 지금 민동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7 동기의 선배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이창섭 부회장님. 네. 나중에 말을 시키겠지만 그냥 혹시 입이 들러붙을까 싶어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저도 한마디 합니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좋아요. 아니, 회원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게 뭐 조직적으로 고민된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신규 회원이 들어오는 숫자는 미미하고 기존의 회원들은 계속 나이를 먹어가고, 그리고 기존의 회원들이 이제 대부분의 회원들이 40, 50대, 그리고 5년, 10년 뒤면 이제 50, 60대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가정 내에서, 회사 내에서의 위치나 뭐 이런 건 어떻게 될까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30, 40대 때보다는 시간이 여유로워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들에게 민동은 이제 어떤 포지션을 차지할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럴수록 더 민동에서 이제 관계 문제가 더 중요해지겠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조직이 될 건지 아니면 굉장히 가까운 조직이 될 건지가 지금 향후 몇 년에 하는 활동 내에서 결정될 수도 있다. 민동이 결국 전에 그냥 해왔던 거, 뭐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체육대회 한번, 뭐 야유회 한번, 뭐 총회 한번, 뭐 한번 해서 형식적인 그런 조직으로 될 것인지, 아니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뭐 공유할 부분 공유하고 연락하고 만날 수 있는 조직이 될 것인지가 향후 몇 년 안에 결정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원 정비 사업도 시의적절했던 것 같고,
그리고 오래 걸렸던 각종 사업들이 그런 생각에서 우리 회장님이 좀 준비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리스펙합니다. 근데 아니, 네, 덧붙여서 예. 이 말씀을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얼마 전에 사무장님한테 들었는데, 그 부산에 이제 타대학 민동, 이 대학도 굉장히 훌륭한 대학입니다. 훌륭한 대학 민동인데, 자기들은 모임을 했는데, 10년 뒤에 이제 민동을 해산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뭐 실립 회원이 없고, 이러니까 뭐 굳이 뭐 민동이라는 게 필요하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건 이제 대단히 좀 단편적인 생각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로에 놓인 건 맞죠. 그렇게 조직이 소멸되어 갈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더 어떤 삶의 마무리를 같이 할 수 있는 또 이런 조직이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우리의 관계들이 밀접해지고, 오히려 그 관계들이 더 좀 회복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작년에 했던 사업들이 이제 그런 기조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로를 돌아보고, 우리 옆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같이 생각해보고, 그런 동문들을 찾아가서,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런 삶이 공유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조금 힘든 상황이 있다면 서로 손을 잡고 마음을 모아주고, 뭐 그런 사업들을 이제 사업때 작년에 일관되게 쭉 했었는데, 그 출발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 정비 사업, 그다음에 뭐 배변 아프 운동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사업들이 쭉 풀어졌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회원 정비 사업 하나 하는데 15분이 아, 나도 걸려요. 한마디 더. 이런 식으로 눈치를 지금은 크게 하세요. 그 워낙 큰 내용이고 사실은 네. 아마 오늘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마디를 좀 더 보태자면은, 자연적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사실은. 근데 그 소멸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좀 더 튼튼하고 밝게 소멸이 되면은 뭐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벌써 작년이 되었네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회비 납부 운동을 통해서 증가된 그 경제적인 토대를 바탕으로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었어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계를 어떻게 맺어나갈 건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민동회원들은 또 어떤 반응들을 보일지,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장이 되었던 것 같고, 그 또한 많은 성과를 또 이뤄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 뭐 회원 정비 사업을 떠나서 향후 민동이 우리에게 어떤 조직이 될 것인가가 사실은 이제 그 고민을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다 말씀하실 때 재생산은 안 돼요. 이제 회원의 재생산은 도저히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있는 회원들끼리 잘 모여서 앞으로 잘 이끌어 가자. 근데 10년이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60이 넘어간단 말이죠. 대부분의 회원들이. 그럼 그때도 지금처럼 이 회비 내는데 부담이 없을 건가에 대한 사실 고민도 중간에는 아마 몇 년 지나고 나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민주동문회 큰 덩어리 하나만 가지고 계속 이끌어 가자라고 하면 또 떨어져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등반 모임이라든지 이 안에서 작은 어떤 취미가 맞는 소모임들은 앞으로 좀 더 많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이 조직 경성대 민주동문회가 유지되고 발전하는데 또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더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지만 끊겠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러고 불리하게 토론할 수 있는 거죠. 부탁을 드리는데 너무 많이 웃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성민동 뉴스를 보면서 제일 불편했던 게 우리 회장님 웃음소리. 전혀 웃기지도 않는데 막 웃어요. 그거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웃음을 좀 자제해 주시고, 그러고 이창섭 부회장님 표정 입을 조금 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웃으시고요. 네. 자, 그렇게 이제 하면서 우리 다음 사업으로 좀 넘어갈게요. 뭐 많아요, 해요. 많긴 한데 좀 이제 우리 6월달에 우리 통일일꾼 조원호 동문 후원회가 이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우리 어깨동무를 이제 발전적으로 해산하면서 거기에 있는 인원 아니면 새로운 인원 이렇게 해가지고 통일군 조원호 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 아마 월에 50만 원이니까 두 달에 1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조원호 동문에게 이제 지금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요게 좀 더 활성화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거 관련해서 뭐 딱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뭐 조원호 선배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앞길을 또 앞길에서 열심히 하시는 선배님을 또 우리가 마음 다해서 또 뭐 후원한다기보다는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이제 작년에 민주동문회가 회원들한테 좀 가까이 다가갔던 사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해비 납부자들에게 상조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요거는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았고 실질적으로 저는 아직 이제 뭐 경조사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받는 분들도 좀 크게 다가오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누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일상을 민동과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회원들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지급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직장이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나 이런 데서 직장에서 나오는 거 있으면은 굳이 다들 다들 안 겪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상조용품이라는 게 한 박스 받으면 한 태반은 남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보내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었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뭔가 하는 것처럼 생생은 되지만 그렇게 돈은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측면이 하나 있고 효율적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럼 가성비가 좋다 이 말씀이거든요. 예. 그 해비 납부자의 상조용품 지원 사업은 민동이 우리 회원에게 좀 가까이 있는 조직인 거를 좀 보여주는 일례의 한 좋은 사업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보면 걷자 캠페인 있죠. 걷자 캠페인. 네. 이거 아마 김동훈 회장님이 제안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 왜 했어요? 4월 달부터 된 게 아니고 그 전에부터 했을 건데요. 아니요. 공식적으로 한 거는 4월 달에 4월이니까. 진행을 했어요. 네. 이제 그거는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사실 코로나고 이러니까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이나 동무도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다들 하는 게 뭐냐면 걷는 걸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이 많아서 그런 건지 건강을 위해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문들이 일상 속에서 어떤 자기 건강이나 어떤 회복을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걷는 거더라는 거죠. 트레킹을 하죠. 그래서 뭐 다 걷는 건데 그냥 민동에서 함께 이렇게 자기 걷는 인증샷도 올리고 그러면 이제 밴드도 활성화되고 그러면 이제 자기도 걷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렇게 다 같이 우리가 걷구나 이런 걸 느끼면 좀 공동체 뭐 어떤 식도 느껴지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도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이러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한 거고 뭐 그게 뭐 이걸 역정 사업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거를 정리해서 민동으로 좀 모아보자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뭐 걷는 사람만 계속 걷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밴드의 사진상으로나마 좋은 경치 이런 것들을 감상할 수 있어서 좋지는 않았지만 나쁘지는 않았다 정도 평가하면 될 것 같아요. 그 4월 달에 보면 이제 1분기 사업 보고를 위한 경성 뉴스 제작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 이명훈 동문 부회장님이 진행을 하고 김동훈 회장님의 그 지나친 웃음소리가 많이 들어간 그거였는데 어쨌든 회보를 우리가 이제 중단을 한 거죠. 사실은 비용 대비 효율이 좀 떨어지는 사업이었는데 뭐 요즘 뭐 온라인 대부분의 뉴스들도 신문들도 대부분 이제 뭐 종이보다는 온라인을 위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제 그 퀄리티와 관련돼서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들은 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들었고 근데 이제 부회장님 이명훈 부회장님 이거 관련돼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나가서 하는 이야기인데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은 했습니다. 입은 털겠는데 내용을 실을 수 있을까 라는 걱정해서 그런데 뭐 옆에서 사무국장님이나 회장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좀 잘 진행해 오지 않았나 그런 소회는 듭니다. 뭐 이와 관련돼서 이창섭 부회장한테 묻지는 않겠고요. 아니 뭐 할 건데 아니 경성 뉴스는 캐스팅이 다 했다고 봐야죠. 예, 뭔지는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캐스팅에서 이미 이길 거죠.
캐스팅이 좋았다 이거죠. 누가 캐스팅- 사회자가 좋았다 이 말이죠. 캐스팅 누가 회장은 바꿀 수 없는 거고 바꿀 수 있는 건데 사회자를 사회자가 되게 좋아서 잘했어요. 되게 잘했어요. 아주 좋았다. 예, 좋았습니다. 부회장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5월달에 보면 밴드 활성화를 위한 적자 경성민동이 시작이 됐는데 개인적인 이제 이건 개인적인 왜 했는지에 대해서 제한자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한자가 있으신데 제한자에 대해서 제가 의도는 알겠어요. 아, 민동 좀 밴드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제한자가 전가요? 아닙니다. 아, 이창섭 이장 부회장님 부장님 이신가요? 제한자입니다. 나도 지구 환경 순간 내가 그렇게 자, 이 생각이 적자 민동이 적자 민동과 대해 이창섭 부회장님 네. 제안하시는데 밴드 활성화라는 게 말 그대로 보다 많은 민동 회원이 밴드에 들어오게 하자는 거죠. 이 밴드에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그 1년치를 뽑아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걸 하기 전후로 밴드 그거 활용하는 사람 숫자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전과 다르게 확실히 댓글 숫자는 늘긴 늘었거든요. 근데 제일 문제는 특정 사람이 너무 많이 나는 게 일단 문제인데 그 부분을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고 네. 보고 안 나는 사람도 그걸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 일단 목적은 밴드에 올린 글을 누군가가 읽어주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읽었다고 뭐 상을 줄 수는 없으니까 적는 걸로 이제 뭐라도 해서 결국은 나중에는 적는 거에 대해서 상을 굳이 안 주겠지만 자주 밴드에 들어와서 확인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취지에서 했었고 그게 최근엔 굉장히 좀 실감하고 있는 게 사람들이 밴드에 자주 들어와서 보더라고요. 아, 예. 우리 동기회 사람들도 그 88 동기들도 밴드에 어저께 그저께 뭐 해서 밴드에 올라오면 글을 퍼다 나르고 막 이렇게 많이 해요. 서로 공유하고 그런 거 보면서 뭐 물론 데이터를 우리 이명훈 부회장님이 데이터 그 전문가니까 그쪽에서 뽑아서 아마 총회 때 뭐 이렇게 쫙 뽑아서 한번 해주긴 할 건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데이터를 뭐 혹시 일일이 세서 하나요? 아니 이거 운영진 들어가면 데이터 쭉 나오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또 다릅니다. 그거 좀 달라요? 거기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좀 제한적이고 누가 했는지 누가 어떤 액션을 했는지는 그 전체 데이터를 다 굴러와가지고 그 하여튼 재조립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작업 중이니까 총회 때 공개될 겁니다. 조만간 아, 올라올 총회 거예요. 때? 그렇죠. 네. 왜냐면 1년치를 시상을 할 거니까 네, 그때 토탈로 쫙 취지하고 네, 다 저기 설명할 부회장님, 네, 알겠습니다. 6월 달에 보면 이제 경성대 민주동문회가 신라대 청소 노동자 투쟁 100일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이제 뭐 많은 분이 가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외부 연대 사업에도 그래도 빠지지 않고 하려고 하는 참석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셨던 점에 대해서 좀 감사를 드리고 뭐 보자. 원래 이제 7월 달에 만나자 경성민동 이런 거 이제 한번 추진하려고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너무 확 되면서 이렇게 그건 좀 취소가 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8월 초에 이제 진행됐던 게 제가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이 참 좋았던 게 민동이 아직도 우리 민동 회원들 가까이에 같이 있구나라고 느꼈던 사업이 사실 이제 딸기 농업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많은 회원들이 가지지는 못하셨는데 좀 시간도 되고 체력도 되고 이런 분들 가셔가지고 실제적인 좀 도움이 되는 농활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와 관련돼서는 우리 누가 뭐 회장님이 해주시는 게 맞나요? 예, 농활은 뭐 작년에 2번 갔었죠. 예, 그렇죠. 예. 딸기 농활, 마늘 농활 예. 예, 이렇게 갔었는데 굉장히 전 이렇게 의미 있고 재밌고 뜻깊고 그다음에 실제 도움이 되고 뭐 그런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무장님을 통해서 들으면 지금 이제 그 빨리 다음번 작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통영의 우리 이순자 동무 같은 경우에는 최순자. 통영의 그 전두환 최순자. 우리 통영의 최순자 동무. 최순자 동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준비하고 있다고 빨리 좀 와달라고 뭐 그런 소통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동문들이 와서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조직 이제 그런 조직이 됐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우리가 서로 힘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감사하고 지켜보는 우리도 흐뭇하고 뭐 그런 사업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뭐 그 원래 이제 요즘 힘든 일은 다들
외국인 노동자들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일당으로 해가지고 보통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안 되니까 그렇죠. 이제 시골에서는 더더욱 굉장히 인력 구하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뭐 한 6만 원, 7만 원 하루 일당이면 됐던 게 요즘은 15만 원 주고도 사람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하던데 그러한 시기에 가셔가지고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사진으로 그리고 댓글로 이렇게 보면서도 저 개인적으로 참 뿌듯하고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활은 그럼 앞으로도 이제 뭐 딱히 언제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필요하다면 또 모아서 동문들 같이 가서 네. 하는 걸로. 네네, 올해도 뭐 진행할 올해도 겁니다. 진행하는 걸로. 네네. 같이 가시죠. 아니요, 저는 지금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파서 허리가 안 수그러집니다. 저희 가면 앰뷸런스 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부득이 참석이 어렵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그때 누가 그랬다고 하는데 이말숙 동문부가 저 복받은 년 그 이말숙 동문 농화를 우리 민동이 참 가수니까 우리 동문 중에서도 이렇게 지금 시골에 계시는 동문들이 몇 분 있어요. 근데 너무 부러웠고 그래서 말숙이한테 복받은 뭐 순자가 그랬나? 그래서 순자 다시 갔으니까. 승아가 이제 그러겠지. 저 복 받은 년.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동문이 이말숙 동문, 최순자 동문, 안승아 동문 이렇게 세 분인가요? 크게 보면 그렇겠죠. 그렇죠. 네. 실제적인 농사를 짓고 있는 뭐 그럼 내년 봄에는 많이 간다라면 올해죠. 올해 봄에 간다라면 뭐 한승아 동문 쪽으로 아니요, 이제 일단 뭐 노래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또 그러면 가고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고 이거는 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술 한 잔 먹으면 특정한 기억만 계속 나는 그렇죠. 거죠. 근데 기억이 왜곡이 돼요. 그렇죠, 똑같은 이제. 사안인데 맞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맞아요. 그날 내가 먼저 때렸다, 네가 먼저 때렸다, 막 그렇죠. 이걸로도 이제 술자리에서 싸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주도했다. 내가 올 땐 저는 제가 주도한 게 아닌데 그건 내가 다 한 거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제 이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2022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겁니다.